노무현 죽음, 정치 보복. 네. 아랫사람 괴롭히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라 이랬잖아요. 네. 뭐 나한테 물어보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뭐 아무 얘기 물어봐도 대답은 안 하더만요. 그렇죠. 예.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홍준표 후보하고 설전 벌였던 거 기억나시죠?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 받은 건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당시 후보가 정색하고 빤히 스타덤을 딱 한마디 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그러잖아요. 네. 그때 나온 얘기가 문재인 후보 입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 여보세요. 보세요라는 게. 예. 그러니까 화가 정말로 머리끝까지 났을 때 이 정도로 하는 건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공식 입장의 주어가 청와대가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예. 그만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프레임에 정면 대응한다. 이거를 지금 의미하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했을 때 분명한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수사는 청와대가 가이드라인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특히 홍준표 대표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지금 지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개 비서관이라고 좀 지목을 했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야당에서 말하는 일개 비서관이라는 건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장례식 때 기억나시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과 김일홍 유사가 조문을 왔을 때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백원우 의원이 막 비분 관계를 하잖아요. 자리에서 소리치고 일어나서 어디라고 감히 여기를 질렀죠. 오느냐. 사과해라라고 하다가 막 경호원들한테 끌려 나가고 이런 장면이 생생한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분노를 했던 친노계의 최측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 보복 정치를 지금 지휘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야당의 지금 정치 보복 지금 프레임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노무현 죽음 정치 보복이라고 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싸움의 선봉장은 이제 MB 전 대통령 스스로가 돼버린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뭐 오래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이 정치 보복과 적폐청산 프레임은 존재는 해왔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사실 논란이 뜨겁게 번지지는 않았고 워낙 적폐청산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강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불이 붙어버렸으니 그렇습니다. 이제 추가 폭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MB계의 이른바 측근들의 워딩들을 쭉 정리할 필요가 좀 있어요. 이재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 보복을 당하는 사람이 분노를 해야지 왜 하는 사람이 분노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두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권 사람들은 그렇게 투명한가 올해가 개띠인데 이전 투구 한번 해볼까나 이렇게 지금 글을 올렸어요. 또 측근이었었죠.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게임은 끝났다 이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MB가 이렇게까지 나와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검찰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유일하게 구속을 지금 면한 채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게 김희중이라는 인물인데 이 김희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 김성준 앵커 잘 아시잖아요. 예. MB의 진정한 집사죠. 그 정말 성골 집사라고 했었고 김백준 기획관 같은 경우에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상 MB가 좀 아쉽고 좀 이렇게 말하기 껄끄러운 건 전부 다 김희중을 통해서 지금 처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그 청와대에 근무를 할 때 구속이 되잖아요. 저축은행 비리 1억 8천만 원 받은 것 때문에 구속이 됐는데 그 뒤에 MB 대통령과 그 김희중 부속실장의 관계가 매우 안 좋았다고 소문은 났었는데 그 내용은 김성준 앵커가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뭐 듣기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믿었던 측근이자 측근인 김희중 실장이 돈을 받았다.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냈었다고. 엄청 화를 냈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MB 정부 때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가 없다라는 거를 아주 치적으로 삼았는데 가장 측근인 김희중 그 부속실장이 돈 받은 거에 대해서 MB가 화를 많이 냈고 도와주지도 말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 구속이 됐고 실형을 살았고 그러는 과정에 실형을 거의 마치기 전에 부인이 자살을 했고 뭐 이런 전 과정을 지켜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예 끈을 끊어버리겠다.
사실상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결정적인 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인의 자살의 사유가 사실은 생활고였었고 네. 그렇게까지 어려웠고 그렇게 측근이었는데 구속이 되고 난 뒤에 정말로 경제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 네. 이게 좀 서운했다는 거고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2심 항소심을 포기를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특별 사면이 임박했었어요. 사면을 기대해서. 예, 김희중 그 부속실장은 사면을 기대를 했었는데 사면 안 됐죠. 네.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만기 출소를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관계는 소원해졌었는데 이번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희중 부속실장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내가 두 번 죽을 수는 없다.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는 뭐냐면 검찰이 원하는 대답을 좀 진술을 좀 해줬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단순한 어떤 추측이 아니라 오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유의미한 주장을 좀 했어요. 김희중 당시 실장이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제보를 받았다. 네. 국정원 특활비 1억을 받아서 제2부속실로 전했고 여기서 제2부속실은 영부인을 관리하는 부속실입니다. 그 돈 1억은 김윤옥 여사의 명품 구입에 쓰였다.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퍼즐이 이제 맞춰지는 건데. 커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에 듣고 이거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이제 강공으로 선회해야 되겠다. 어제 갑자기 이게 입장 발표가 나온 그 배경은 이거라고 네. 원일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오늘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기정사실로 지금 정치권에 돼 버렸어요. 네. 근데 이게 묘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검찰에서는 정작 진술 이런 진술 나왔다고 확인 안 해주고 기사가 나온 적은 없죠. 근데 우리가 오랜 기억에 너무나도 선명한 거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딱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미러 이미지예요. 예, 이 프레임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예. 이게 데자뷰가 딱 생각이 나면서 이게 전직 대통령 수사를 할 때 검찰의 수법이 망신주기 이런 거구나. MB는 이거를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가는 어떤 이 계기로 삼아서 어제 치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런데 일종의 배신, 폭로 이게 김희중 실장뿐만이 아니잖아요. 그 당장 국정원에서 김주성 전 기조실장이죠. 기조실장이 팀에는 3명입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김희중 전 부속실장, 김윤옥 여사한테 명품 백 살 돈 지금 갖다 바쳤다라는 그 진술 나왔다고 좀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돈을 줬다라는 사람이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인데 뿐만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독대 또는 대면 보고를 하면서 이 국정원 돈 이렇게 갖다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탈난다라고 지금 이제 진언까지 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돈을 줬다라는 국정원 기조실장,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청와대 부속실장 이 두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기 때문에 칼날은 검찰이 쥐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다스. 그 다스 수사에서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조사에서 다스하고 MB는 상관없습니다라고 끝까지 버텼던 김성우라는 전 사장이 있거든요. 이것도 측근 중에 측근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진술이 바뀌었어요. 이 진술이 또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MB 입장에서 보면 가장 믿었던 측근 3인방이 전부 검찰 들어가서 진술이 바뀌었는데 이게 그럼 과연 배신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MB를 배신을 하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 검찰에 들어가서 이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압박의 강도가 그만큼 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두 번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워딩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이 모든 검찰 진술 흘러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검찰은 오늘도 이 차장은 그런 진술 내용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취재 경험이나 관행으로 봐서는 흘러나오는 얘기들 언론을 통해서 폭로가 되거나 또는 정치권을 통해서 폭로가 되는 얘기들의 상당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실이었다라는 게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희중 부속실장이 지금 진술했다고 알려진 국정원 특활비 1억 받아서 김윤옥 여사의 명품 구입비로 사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치료비로 뭐 수십억 썼다라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프레임인 거죠. 그래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쨌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고 이게 시시각각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좀 기민하게 좀 대응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강력 부인하고 거기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정치권은 이제 싸움이 시작됐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 악연의 끝은 정치 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 이 프레임 속으로 이제 여야가 싸울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원일이 SBS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분노를 해야지 왜 하는 사람이 분노를 하느냐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김두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권 사람들은 그렇게 투명한가? 올해가 개띠인데 이전 투구 한번 해볼까나? 이렇게 지금 글을 올렸어요. 또 측근이었었죠.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게임은 끝났다 이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이게 MB가 이렇게까지 나와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검찰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유일하게 구속을 지금 면한 채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게 김희중이라는 인물인데 네. 이 김희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 김성준 앵커 잘 아시잖아요. 예. MB의 진정한 집사죠. 네. 그 정말 성골 집사라고 했었고 김백준 기획 노무현 죽음 정치 보복 네. 아랫사람 괴롭히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라 이랬잖아요. 네. 뭐 나한테 물어보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뭐 아무 얘기 물어봐도 대답은 안 하더만요. 그렇죠. 예.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홍준표 후보하고 설전 벌였던 거 기억나시죠?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 받은 건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당시 후보가 정색하고 빤히 스타덤을 딱 한마디 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그러잖아요. 네. 그때 나온 얘기가 문재인 후보 입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 여보세요. 보세요라는 예. 게. 그러니까 화가 정말로 머리끝까지 났을 때 이 정도로 하는 건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공식 입장의 주어가 청와대가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예. 그만큼 지금 장례식 때 기억나시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과 김일홍 유사가 조문을 왔을 때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백원의 의원이 막 비분 관계를 하잖아요. 자리에서 소리치고 일어나서 어디라고 뛰쳐나가서 감히 소리를 여기를 질렀죠. 오느냐. 사과해라라고 하다가 막 경호원들한테 끌려나가고 예. 이런 장면이 생생한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분노를 했던 친노계의 최측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 보복 정치를 지금 지휘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야당의 지금 정치 보복 지금 프레임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노무현 죽음 정치 보복이라고 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싸움의 선봉장은 이제 MB 전대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프레임에 정면 대응한다. 이거를 지금 의미하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했을 때 분명한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수사는 청와대가 가이드라인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홍준표 대표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지금 지휘하고 있는 것이나 일개 비서관이라고 좀 지목을 했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야당에서 말하는 일개 비서관이라는 건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대통령 스스로가 돼버린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뭐 오래전부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이 정치 보복과 적폐청산 프레임은 존재는 해왔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사실 논란이 뜨겁게 번지지는 않았고 워낙 적폐청산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강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불이 붙어버렸으니 그렇습니다. 이제 추가 폭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MB계의 이른바 측근들의 워딩들을 쭉 정리할 필요가 좀 있어요. 이재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 보복을 당하는 사람이